낯선 여행지로 떠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곳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하지만 막상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절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담는 한 작가는 기차를 놓치고 천사를 만났다 라고 말했어요. 기차를 놓치고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났고 이런 곳에 꼭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언가를 놓치고 나면 많이 속상하겠지만 그걸 놓쳐서 새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즐기지 못한 4월이 아쉽고 누리지 못한 봄날이 아쉬워도 괜찮아요. 설레임으로 가득한 새로운 5월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가정의 달 5월,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면서도 또한 음력 4월 초8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면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지정된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까지 5월은 여느 달보다 가족이나 사람과 관계된 기념일이 유독 많은 달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릉 이야기 톡톡 5월의 주제는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5월) 하슬 라디오 이야기 톡톡 우리 멤버들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 숲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클라라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관계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스승과 제자요. 지식은 배울 곳이 많지만 지혜를 알려주시는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때에 지혜가 이런 거구나, 지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적어두고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시죠. 동쪽 스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아버지는 실향민이셨고요. 때문에 저를 늦게 보게 되셨죠. 그래서 저에 대한 애정이 더 크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어머니 또한 참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듬직하게 대해주셨고요. 특히 어린 시절 아이스바에 얽힌 아버지와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이스베어에 대한 추억이요. 소중한 추억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아버지와 나는 외국인이 주도한 자선 바저회에 갔어요. 그곳에서 미팔군이 아이스바를 팔고 있었거든요. 초콜릿이 씌워진 초코바와 샛노란색의 아래쪽에 빨간 꽃으로 장식된 두 종류를 팔고 있었어요. 가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코바가 노랑이보다 비쌌어요. 나는 온통 노랑이의 시선을 빼앗겼고 아버지가 물으셨으며 나는 노랑이로 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독림아,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니 이런 그 비싸고 맛있게 생겼으며 예쁘기까지 한 노랑이가 딱 한 입만 베어 물린 채 사방에 널려 있더라고요. 맛이 없어 사람들이 다 버렸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 어린 나이에도 그대로 이해되더라고요.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나는 무너진 기대에 분노를 느꼈고 끝내 노랑이를 선택했어요. 내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리라 하면서요. 드디어 노랑이를 입으로 가져오는 순간 오 맙소사, 이를 어쩌지? 엄청 당황했고 내가 부린 고집에 대한 대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촉에도 머뭇거리자 아버지가 한 입 베어 무셨는데 즉시 그대로는 다시 나왔어요. 결국 내 노랑이도 다른 노랑이와 같이 처참하게 땅에 드러누웠죠. 그 이유는 내 코에 가까워지는 순간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구린내가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의 정체는 훗날 알게 되었지만 바로 치즈바였어요.
당시에는 한국 사람 중에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어요. 우려하던 꾸중은 멀리 사라지고 다시 초코바가 내 손에 들어왔고 초코바를 베어 문 순간 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아주 조금 거드셨고 내가 맛있게 잘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와 어린 내가 겪었던 아이스바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편의점에 들려 초코 아이스바를 베어 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마주하고 모든 것을 되살려냅니다. 이처럼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순간 그분들은 모두 내 안에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척 큰 힘이 됨을 느껴요. 그 결과 나는 삶을 이어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쪽승님 아버님과의 소중한 추억의 한 장면을 통해 아버님께서 어떤 분이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동쪽수님 그 아버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얼마 전 해묵은 물건 정리를 하다가 친정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셨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겉장에는 금전 출납부라고 적힌 누런 종이 묶음이었는데요. 일기장이라고 쓴 제목 아래 지출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 시작은 1962년 4월 5일. 저도 태어나기 전인 자그마치 60년 전의 기록이었어요. 가훈을 정직, 근면, 성실로 하셨을 만큼 생전의 아버지는 의지가 곧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낡은 일기장에 적힌 반듯한 필체를 보는 순간 아버지와 딱 마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60년 전 기록이라니 그렇게 오래된 일기장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금전 출납부라고 겉장에 써놓으셨듯이 일자별로 그날 장 보신 항목과 지출 금액을 적어 놓으셨는데 농사를 지으셨던 시절이라 농기구나 농산물, 씨앗 구매 내역들과 함께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 시절의 지출 항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많이 궁금하네요.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여기 적어 왔거든요. 우선 나무 한 짐 500원, 생선 200원, 빵 20원, 과자 50원, 운동화 450원, 곰신 2조개 600원, 그리고 대한적십자 회비로 110원이 지출 금액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나무 한 짐이라니 와, 정말 그때의 시대상이 느껴지는걸요? 그것도 500원이라고 하셨죠? 와, 운동화는 450원이고요.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60년의 시간차가 있으니 그만큼의 오른 물가야 당연한 일이지만 저도 실감하기 어렵더라고요. 6월달 수입 항목에 모내기 품삯으로 여러 날에 걸쳐 600원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하루 인건비가 600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와, 인건비가 하루 600원이었다니 요즘은 6만 원도 아니고 8만 원, 10만 원씩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일손 가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하루 인건비가 600원이던 시절인데 대한적십자 회비로 110원씩을 납부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발견한 문서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라면 어쩌면 그 적십자 회비 110원씩 내신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또 다른 건 없었나요? 맨 뒷장에 아버지 엄마를 시작으로 가족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대를 적어 놓으셨는데 제 위로 언니 둘, 오빠 둘이 있어서 저희는 5남매예요. 처음 일기장을 쓰신 일자를 보면 바로 위 오빠랑 저는 기록을 시작하신 이후에 태어날 때마다 이어서 적어 놓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거든요. 어떤 사실이요? 제가 태어난 날요. 저는 음력 4월 25일로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날짜는
서기 4299년 1966년 음력 4월 24일 신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양순이님은 그동안 생일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려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두 분 모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절 사랑으로 키우셨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니까요. 5월이면 더욱 그리운 아버지 엄마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양순이님 사연을 들으니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머니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가요. 결혼하고 재작년까지 한 달에 2번 반찬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셔요. 세상에나 반찬을 그렇게 매번이요? 네, 반찬을 보내주신다니 행복하시겠어요. 네, 재작년 4월 1일 만우절에 어머니가 그런데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나. 정말 그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음. 다행히도 극초기라 수술이 아닌 시술로 가능하셔서 암 판정은 받으셨지만 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네, 하지만 다행이시네. 당신 몸도 챙겨야 하실 분이 부록의 딸 반찬을 걱정하시고 계신 거죠. 친정어머니는 43세 혼자가 되셨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셨죠. 그럼에도 두 남매를 박사 공부까지 다 시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면서 다시 반찬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다행이에요. 네, 여전히 당신보다 자식들이 우선이신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사랑이 끝이 없는구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때론 부모와 관계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하죠.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원수였거나 부모는 빚쟁이였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뭘 그리도 갚으셔야 하는 것이 많으신지 그렇게 못해주셔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론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슬 라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어머님의 은혜 연주를 준비해 보았어요. 어머니께 한 번도 들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최지영 여사님과 이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바칩니다. 네, 클라라님 연주를 들으니 제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지 15년 되셨지만 지금도 어머님이 저를 보살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불경에 어머님은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할 것을 원하고 내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킬 것을 원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심정이라 했네요. 아, 그렇군요. 클라라님 말씀 듣고 나니까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시네요. 네. 에비타님도 어머니께 준비한 편지가 있으시다고요? 네. 어머니에게 쓰는 라디오 편지입니다.
엄마, 하슬라디오를 통해 엄마에게 편지를 써. 얼마 전에 엄마가 많이 아프실 때 수업을 해야 해서 당장 엄마에게 못 가던 날, 엄마가 몸이 아프고 자식들에게 서운해서 죽을 거라면 빨리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식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에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던지, 하루가 지나도 문자 확인도 안 하시는 엄마에게 더 화가 나서 차단을 했다가 며칠 후 화도 풀리고 걱정이 되어 차단을 풀었는데 엄마가 문자를 보냈잖아. 신혜야, 잘 있는지 궁금하다. 엄마가 널 서운하게 한 거 이해해라. 보고 싶다. 그리고 코로나는 안 걸렸는지도 궁금하고 봄도 되었으니 놀러와라 했잖아. 그때 딸기잼 만들고 있었는데 딸기의 달콤한 향기처럼 우울했던 마음이 다시 밝아지더라고. 엄마랑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라 놀라울 것이 없는데도 엄마와 나의 애증의 관계에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해하는 남편이 안도의 힘을 쉬고 웃더라고. 엄마, 우리 앞으로는 맘에 없는 독한 말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아끼며 사랑만 하자. 내 문자의 답처럼 나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놀러 갈게. 코로나 안 걸렸어. 엄마가 물려준 슈퍼 면역력 때문에. 네, 에비타님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말이 가슴을 짠하게 하네요. 에비타님의 남편분의 표현처럼 엄마와 딸은 애증의 관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 중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5월에 있는 기념일 중 날짜에 의미를 부여한 날이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2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는 부부의 날인데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담은 것이겠죠.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통 결혼하고 살다 보면 서서히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결혼 초 한 10여 년 동안 특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6년의 연애 기간까지 하면 자그마치 3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어머나, 양순이님 결혼하신 지 꽤 오래되셨군요. 보통 그 정도 기간이면 우리 너무 오래 살았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시기도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데 어떠셨어요? 네, 그런 식이라면 권태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글쎄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저희에게도 있었죠.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말 달랐거든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랐던 만큼 생활 습관도 다르고 거기다 성격까지 다르니 의견 충돌도 생기고 어쩌다 보면 마음에 없는 얘기를 불쑥 꺼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결혼 후 10년이 될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겪은 것 같아요. 저런. 그런 순간 겪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사람은 알죠.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잘 넘기셨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참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직, 근면, 성실 그것을 가훈으로 삼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으니 저 역시 그런 성품을 가진 남편을 좋아하게 됐고 결혼까지 했는데 가끔 서로 다른 성격으로 부딪히는 일 정도는 참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라고 왜 그런 적 없었겠어요? 제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참느라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겨우 서로에게 적응되었다 싶을 무렵부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첫인사로 자주 듣게 된 얘기가 둘이 많이 닮았네요. 였거든요. 서로 참 많이 다른 우리였는데 말이죠. 사실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저 참았던 것뿐이고 내 맘 편하자니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인데 남편도 나도 서로에게 맞춰가는 동안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이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정도까지 되었으니 닮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희끗한 새치머리나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동안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고생 많았구나 싶어서 애틋한 생각도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 있죠?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는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들의 관계 또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저에게 많은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좋은 가르침을 해주셨는데 스승의 날을 맞아 그 중에 한 분 선생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여자분이셨고 성함도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자주 입으셨던 보라색 블라우스도 기억나고 저를 보고 웃으시던 얼굴이 기억나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하루는 저희 엄마가 저를 붙들고 한글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연필도 힘주어 못 잡고 글씨는 더더욱 쓰지를 못하니 너무 속상하셔서 우셨어요. 엄마가 왜 화를 내시며 우시는지 저는 몰라서 쳐다만 봤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그걸 보시고 왜 우냐고 하시니 저희 엄마, 내가 바보 천치를 낳았나 봐. 글씨는 고사하고 연필도 똑바로 쥐지를 못해. 이러셨어요.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했으니 엄마 아빠는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 저를 무릎에 앉히시더니 색종이로 공을 접어주셨어요. 공을 다 접으신 후에 저에게 내미시며 신혜야 후 하고 불어봐 라고 하셨죠. 제가 후 하고 부니 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신기함과 즐거움이란 제가 기뻐하는 거 보시고 웃으시던 선생님 모습에 뭔가 힘이 났어요.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고 즐거움을 선사해 주신 선생님.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한 달 만에 한글을 떼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을성과 지혜가 필요한데 선생님들의 여러 가르침을 떠올리며 참기도 하고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따라가기엔 아직 먼 것 같아요. 참지 못해서 뒤늦게 후회하기도 하고 지혜가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스승의 날을 맞아 하늘과 같은 스승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잊고 있던 스승의 은혜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네요. 네.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면 드는 생각 어떠신가요? 가족 모임, 공휴일이 많은 달, 통장 잔고가 팍팍 줄어드는 달. 맞아요. 그 휴일이 많잖아요. 네. 예, 공휴일이 많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또 공연도 많고. 예. 네, 축제도 많고. 네네. 네, 맞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 지출도 많은 달이잖아요. 맞다, 지출. 네, 네네. 아직은 초등딸이 있어서 어린이날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남편과 5월 지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딸아이가 들었나 봐요. 그러던 며칠 전 딸아이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라디오에서 로또 1등 당첨자 사연이 나왔어요. 꿈의 조상님이 숫자를 알려준 대로 적었더니 1등 당첨이 되었다는 사연이었죠. 와, 예. 딸이 갑자기 엄마 조상님이 계시기는 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우리는 제사도 잘 지내는데 왜 우리 조상님은 내가 그렇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알려주는 거야? 난 3년 동안이나 빌었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씩이나 네. 빌었대요. 그래서 제가 로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이 아이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따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참 애틋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네. 저는 가정에 달하면 연년생인 우리 아들들의 어릴 적 좀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사실 변명 같지만 내 세대 아버지는 가정보단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최우선은 아니었던 기억이에요. 일과 가정 이렇게 대비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당시 가정의 관례를 깨고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직장 탁구 동호회에서 가족을 모시고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보통은 남편들은 따로 한쪽에 모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따로 한쪽에 모여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띠동갑인 후배가 남자 쪽 상에 앉아서 밥을 받아놓고서 자기 아이를 돌보느라 밥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니 부인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당시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는 엄마가 돌봐왔던 관례가 깨진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제겐 이 일이 시대의 흐름을 가정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상징처럼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대학생이 되어서 다 큰 어른이 되어버린 아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라는 생각이 생뚱맞게 들면서 이젠 품에 안을 수도 없이 커버린 아들들에 대해 어린 시절에 보다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몰려들더라고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웠으니 가끔 어린아이가 아기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어요. 그래도 큰 탈 없이 커준 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잘해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에게 못한 것을 손주에게 주시려는 거죠. 아무튼 이젠 아들들도 다 제 인생을 저들이 살아가는 시점이라 그들에게 삶의 지혜라도 잘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아마도 자식에 대한 부모 생각은 다 같은가 봐요. 저 역시 아들들에게 미안함이 있는데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5월 행사 및 축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강릉 단오제가 5월 30일에서 6월 6일까지 열립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네, 정말 네. 3년 만에 모처럼 만에 열리네요. 열리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리고 6월 강릉 하슬 라디오는 송정, 솔밭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예총 주간의 책 문화 축제에 참여합니다. 6월 11일 게스트 2분 매일상해와 안광식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5월) 우리들의 관계, 부모님, 스승님, 그리고 자녀, 부부의 깊은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관계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5월 가정의 달, 청취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이야기 톡톡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숲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클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